앞뒤 똑같이 아파. 아름다운 대한민국 1577. 행복해요. 우와!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요즘 바람이 제법 선선해지면서 가을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절이 깊어감과 동시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진학에 대한 고민 상당히 깊어질 것 같은데요. 자, 인간은 자신이 가장 흥미롭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 분야에 대한 발전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최대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현실과 동떨어진 건 아닌지 헷갈리고 좀 답답한 마음 갖고 있는 학생들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자신을 살펴보는 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 다음 입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진로에 대한 고민 또 진학에 대한 고민 좀 더욱더 세밀하게 해야 될 때가 다가올 텐데요. 자, 오늘 꿈을 찾아가는 진로 진학 상담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진로에 대한 조언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로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꿈을 찾는 데 현명한 길잡이가 돼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먼저 와이즈 멘토의 대표시죠. 조진표 선생님, 서울시 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연수지원 팀장이자 월계고등학교 진로진학 담당 선생님이십니다. 최은경 선생님 함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그리고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국에 계신 많은 우리 학생들 저희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서 좋은 도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진로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로 상담 역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 학생들의 사전 접수를 받았는데요. 제작진과 학생 간에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께서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제 재능을 펼치는 일을 하고 싶은데요. 제 적성이 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성적이 안 좋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네. 저한테 적합한 진로는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사람들과 어울려서 재능을 펼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자, 오늘 상담으로 좀 고민이 많이 풀렸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는데요. 먼저 선생님들과 인사 나누시죠. 조진표 선생님과 인사 나누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 시대에 맞는 다양한 좋은 그런 경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사람을 좋아하는데 유아교육에 관심이 많다라고 기초 자리에 돼 있더라고요. 그 유아교육에 특별히 관심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 좋아하세요?
네, 아이들 좋아해요. 네. 근데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일인데 혹시 네. 그 교육 쪽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이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이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면 오늘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직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걸 잘 들어보시고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은경 선생님도 나와 계시는데요. 성적도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함께 좀 인사 나누실까요? 네, 만나서 반갑고요. 그 네. 학생을 보니까 초등학교하고 그 중학교에서 이제 그 외국 생활을 했다고 그런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지금 터키에서 생활을 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네. 네, 그럼 혹시 터키어에 대해서 터키어도 잘하나요? 잘하진 않고요. 생활 언어는 어느 정도 하고. 그러면 터키어를 전공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전공은 잘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네. 네, 네, 우리 학생에 대해서 네. 상당히 그 경험이 다양한 터키에서의, 경험이 예. 네, 있는데요. 자, 사전에 우리 학생이 자료를 받아서 우리 조진표 선생님 그리고 최영경 선생님께서 일단 분석을 해주셨는데 먼저 조진표 선생님께서 우리 한 학생에 대한 간단한 분석 내용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전의 검사와 그런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 기초 분석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어떤 성격상의 특징은 장점이 성격이 활발하고 사교성이 아주 좋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집중력이 부족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활발하고 사교성이 좋다라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 장점과 단점은 반드시 따라다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뜻이죠. 예. 이제 큰 걱정은 사실은 성적입니다. 예, 성적인데 내신이 목표는 굉장히 높은데 5등급 되고 모의고사가 4등급 돼. 물론 1학년 학생이라서 앞으로 이제 더 개선될 여지는 굉장히 많긴 하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분야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과목별 선호도 분석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어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체육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네. 높습니다. 굉장히 활발한 네. 그런 학생이라고 좀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는 체육이라는 것이 반드시 꼭 뭐 직업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몸으로 부딪히면서 적극적으로 좀 앉아서 이렇게 펜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과 부딪히면서 하는 일에 네. 더 관심이 많은 그런 학생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뭐 사교적인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부분, 특히 이제 네네. 뭐 해외 체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조진표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문제는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예. 내신 성적 모의고사 모두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네네. 그러면 우리 학생이 이제 잘하는 점, 특히 이제 영어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장점을 살려서 진로 계획 또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네. 일단 좀 학생한테 좀 확인을 먼저 좀 네. 해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생활을 했다 그랬는데 우리 터키에서 보냈네. 몇 년이나 있었습니까? 거의 10년 아이고. 가까이. 네. 근데 이렇게 왜 그 대학 입시만 치열한 나라만 다니시네요. 한국도 그렇지만 터키도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학 입시가 가장 치열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모르고 있었어요. 야, 네네. 그렇군요. 지금 터키도 대학 네, 입시가 맞아요. 아주 네. 큰 난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주로 이제 그 경험을 살려서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해외 글로벌 관련된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이겠네요. 어느 정도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관심이 있지만 또 앞에서 들은 대로 유아교육 쪽에 아이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약간 모순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학생의 직업환경 선호도 검사 이런 네. 걸 통해서 네. 추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로 직업환경 분석을 해봤더니 역시 학생 같은 경우는 해외형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미 보통 사람들한테는 힘든 경험, 10년의 외국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마인드를 좀 글로벌하게 키우는 그런 좋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좀 어디인가 소속되는 것보다는 자기주도적으로 뭔가 삶을 영위하고 싶은 자영업형 이런 네. 것이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은 산업선호도 분석을 저희가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기술 쪽이나 이런 쪽은 전혀 지금 네. 선호가 없는 상황이고요.
공공 분야 남한테 가치를 주는 거, 그다음에 또 보건 의료도 꽤 높은 거고 교육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네.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학생이 자기의 어떤 장점을 남과 같이 공유하고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나 이렇게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학생의 자료를 토대로 검사를 실시를 해서 나온 결과가 해외형 그리고 자영업형의 그 환경이 나왔고요. 그리고 교육, 보건, 의료 산업 쪽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자신의 성향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근데 가장 뭘 할 때 성취감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영어? 영어에 대한 네. 자신감도 네, 있고 네. 성취감도 있고요. 네.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일단 영어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해외 체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이 좀 상당히 좀 강점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우리 지금 선생님이 이제 분석을 토대로 봤을 때 우리 학생에게 지금 적합한 직업들이 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네네. 부분들에 대한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업 진로 목표 설정 기준으로 일단 국제학교 경험 네. 굉장히 좋고요. 영어, 외향적인 성격, 대인 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영어는 이제 잘하긴 하는데 이게 입시 영어는 조금 약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네.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업 능력이 아주 뛰어난 상황에 어떤 진로를 택하기는 당장은 좀 무리가 있다. 나중에는 훨씬 더 잘 되겠지만 네. 그걸 이제 고려를 해서 세 가지 직업을 저희가 추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호텔리어라는 직업을 네.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거주 경험, 영어 강점, 대인 선호를 고려해서 그렇죠. 아주 네. 좋은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나 컨벤션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기획 쪽 우리 학생이 사실은 유아교육에 관심이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고 저희는 더 분석이 되거든요. 네네. 남한테 가치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유아교육을 하다가는 가치보다는 또 본인이 재미를 못 느낄 가능성이 그럴 굉장히 수 많아요. 있겠네요. 예. 서로 말이 통하는 것이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오히려 전시 컨벤션 이런 좀 네.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네. 그렇지만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네. 그런 이제 직업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현재 희망하고 조금 연결을 좀 시켜보자면 아동 영어 교육 전문가 요게 있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영어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우리 태솔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네네. 국내외 태솔 과정이라는 걸 써서 영어 교육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초반에 성적은 낮더라도 네. 대학원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네. 태솔 쪽의 전문가가 되면 아동 영어 교육 전문가로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 학생의 장점과 적성을 살려서 이제 직업군에 대한 세 가지 직업군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럼 이 직업군에 맞는 이제 전공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전공에 대한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세 가지 직업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네. 그런 학과는 첫 번째로 영어 관련 학과가 되는 네. 거죠. 물론 다 직업들이 영어에 강점이 있는 네, 거고 그렇죠. 영어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영어 관련 학과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할 때 원칙이 다른데 그 원래 본인의 꿈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또 원칙도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원래 가고 싶어하는 유아교육학과를 네. 갔다고 해서 요 세 가지 직업에 다 못 가는 것은 그렇죠.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가서 또 본인이 얼마나 그 역량을 쌓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아교육과도 저희가 추천을 하고 세 번째로는 직접적인 그런 첫 번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호텔 경영학과 이런 것도 강력하게 추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진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적성에 어울리는 그런 직업과 또 학과까지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최인경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이 학생이 그냥 한국에 있는 그냥 일반고를 계속 한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면 그 인문계열일 경우에는 이제 내신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다 관리해라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영어 성적은 좋아요. 그리고 네. 모의고사에서도 영어 성적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학생의 그 모의고사 성적도 지금 그 분석을 해보니까 그 1등급은 아닌데 지금 2등급인데 네. 그 듣기도 다 맞고 그리고 이제 읽기에서 좀 몇 문제, 그다음에 쓰기 어법 문제만 조금 그 부분에서만 이제 그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 공략하면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 영어 내신만 가지고 또 모의고사 영어 성적만 가지고는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렇죠. 범위가 적기 네. 때문에 오히려 이 학생의 경우는 그 좀 장점을 살려서 네. 공인 외국어 성적을 좀 올리는 것이. 얻어서 어학 특기자 전형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떨까. 지금 네. 1학년이기 때문에 네. 1학년부터 2학년,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네.
충분히 그 몇 번의 기회를 통해서 시험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실제로 공인 외국어 성적 시험을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어. 예, 그러면 이제 그 보는 그 공인 외국어 성적 중에서도 이제 탭스나 토플이나 네. 그다음에 토익이 있어요. 네, 그 가장 그 시험을 치르기가 그 쉬운 게 탭스입니다. 네. 탭스는 그 가까운 그 지역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고 그 접수하는 방법도 쉽고. 네. 근데 토플 같은 경우는 또 IBT면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네. 탭스를 한번 그 시험을 봐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자, 그 교수님 그럼 진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좀 임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어학 특기자 그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이 네. 그 이제 해외에 이제 거주했던 학생들이 그렇죠. 이제 또 많고 물론 이제 특목고에서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거주하다 온 학생들은 내신 관리도 좀 어렵고 네. 수능에서 점수를 따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가 많고 네. 그 대신 높은 그 공인 외국어 성적 그러니까 공인 외국어 성적 점수가 높을수록 그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원 자격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데 네. 학생들이 더 많은 이제 욕심을 부리고 더 이제 한 1점이라도 더 높게 네. 그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지원 자격으로만 가지고는 합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지원 자격보다 훨씬 더 그 좋은 점수를 받아야 이제 합격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걸 좀 명심하시고 그 꾸준히 공부를 하셔서 점수를 높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인어학 성적만 가지고는 또 이제 너무 좋은 학생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외국어의 면접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에세이 라이팅을 주제별로 이렇게 그 연습을 해서 그 에세이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 대학이랑 또 에세이를 보는 대학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구사력이 있다라든지 쓰기 능력이 있다라든지 이거를 좀 그 어느 쪽에 강점이 있는지를 보셔서 그 면접과 쓰기 그 두 군데 다 지원을 하셔도 좋겠지만 그 둘 중에 이제 가능성이 높은 곳을 이제 공략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오늘 최영경 선생님하고 참 상담을 잘하는 게 영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어에 대한 예. 조언을 좀 잘해주시고 있는데 일단 그 진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잘하는 것을 조금 더 잘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라든가 좀 전형이 있다면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그 아까 그러면 어떤 게 가장 그 우선순위냐 하고 보면은 네. 그 면접과 에세이 평가 시험이 더 많이 이제 그 합불에 그 네.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 외국어 시험 점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입니다. 내신이 전혀 반영되지는 않는 거는 아니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외국어 면접 능력이 이제 강하다. 그러면 이제 덕성여대라든지 네. 그다음에 동국대라든지 그다음에 시립대라든지 이대라든지 그다음에 연대 뭐 원주도 있고 서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 내신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또 좀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학생의 경우는 이제 내신 관리가 지금 이제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상향일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국어 에세이 그 평가를 이제 보는 대학 같은 경우 이제 서강대 네. 그다음에 외대 한양대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외대의 글로벌 리더십 리더 그 전형으로 그 일반고 학생들 출신이 붙은 그 사례를 보니까 독일어과나 이제 불어과는 사실은 그렇게 인기 학과는 아니에요. 독일어과 같은 경우는 내신 4.82, 근데 외국어 경시대에 금상수상한 그런 경력으로 이제 붙기도 하고요. 이제 불어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이 4.6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어 신앙송대에서 이제 수상을 했고 통역 봉사활동 이런 스펙으로 이제 합격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공인 외국어 성적이 아니라 그 외대에서 주관하는 그 플렉스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네. 그 시험에 응시를 해가지고 장려상 이상을 이제 입상하면 또 지원 가능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외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예를 들어서 토플 IBT는 이제 120점 만점인데 이제 100점을 지원 자격으로 하는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90점 물론 70점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좋으면 점수가 더 좋으면 이제 상위권 대학을 볼 수 있는데 이제 탭스가 손쉽게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탭스 같은 경우는 990점 만점인데 서강대가
876점, 그다음에 한양대가 870점, 건대, 국민대, 단국대가 850점대 이제 지원 자격이에요. 네. 물론 합격하려면 더 좋은 점수를 이제 받으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다행히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 없기 때문에 공인 외국어 성적과 면접이나 그 라이팅에 그 좀 올인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이 강점을 갖고 있는 영어를 활용을 해서 대학 입시에 좀 전략을 세워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 잘 들었지요? 네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궁금한 건 없는데 도움은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의 이제 진학 전략 그리고 이제 추천 전형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조진편 선생님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이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네. 이런 관련해서 이제 진로에 대한 부분을 목표로 했다면 어떤 활동들이 좀 도움이 될까? 그런 조언들 우리 그 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어떤 가족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외국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네. 사실은 그거는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스토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터키라는 또 우리랑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또 유럽에 속한 나라고 그래서 그 자기의 경험을 자꾸 떠올리면서 그 여태까지 경험한 것을 최대한 네. 그것을 입시건 사회생활이건 활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좀 글로벌한 생각들을 네. 더 계속 자기만의 무기로 갖게 되면 네. 아주 뭐 여러 가지 전형이나 아니면 사회생활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경험을 살려라 이게 네. 제 조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해외에 거주한 경험을 충분히 살려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조진표 선생님과 최윤경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생의 진로 진학에 대한 꿈의 지도를 좀 함께 그려봐 주시죠, 선생님. 네. 자, 고등학교 1학년 우리 학생입니다. 사교적이고 외국어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터키에서 10년 동안의 생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적합한 직업으로 호텔리어, 전시 컨벤션 기획자, 그리고 아동 영어 교육자를 추천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지 꿈의 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행선아 학생은 먼저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자신의 진로와 관계된 영어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하세요. 고3 때는 적극적으로 어학 특기자 전형에 지원하는 게 좋고요. 이를 위해 공인 어학 성적 확보가 필요합니다. 추천 학과는 영어 관련 학과, 유아교육학과, 호텔 경영학과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대학 편입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호텔 스쿨을 통해 호텔리어가 되거나 전시 컨벤션 기획자가 되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꿈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나 또 아이들을 좋아하고 영어에 강점을 갖고 있는 우리 학생이었습니다. 우리 학생 오늘 선생님들 말씀 도움이 큰 도움이 됐지요? 네. 네,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또 저희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공부하시면서 또 틈틈이 함께 고민하면서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정하지 못해서 고민인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임상병리사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환자들의 병을 고치기 위한 진단부터 가장 효율적인 치료 방법을 찾는 사람들. 임상병리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진로직업 탐구 생활에서 확실히 풀어드립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게 뒤에서 돕는 주인공들이 있는 이곳.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생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 중인 임상병리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상병리사 정영실입니다. 임상병리사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진단을 돕기 위하여 환자의 혈액이나 체, 조직 등을 이용하여 각종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선생님, 이것 좀 검사해 주세요. 병원에서는 주로 검사물에 반응하는 시약을 사용해 반응 정도를 측정하거나 이상 조직을 슬라이드로 만들어 세포 모양의 변화를 발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데요. 미생물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들의 혈액, 가래, 소변 등을 이용해서 어떤 미생물이 자라는지 확인하여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처방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임상병리사는 이외에도 신종플루 등 새로운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검사 업무에 참여하거나 개놈 프로젝트의 지도를 활용해 유전병의 발현 정도를 예견하는 등 질병의 예방과 관리, 감염 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의학을 전공해야 하고 간호사가 되려면 간호학을 전공하듯이 임상병리사도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임상병리학을 전공하시는 것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상병리사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국가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데요.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임상병리사 국가면허, 그리고 이외의 한국세포병리사, 국제면허증인 ASCPI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임상병리사가 되고 난 후에도 새로운 정보 습득이나 전문성 유지를 위해 각종 학회 참여 등 보수 교육을 통해 의무적으로 1년에 8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에 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임상병리사. 아침에 출근하면 시약, 소모품,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장비 점검에 들어가는데요. 환자들의 검체를 넣으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정도 관리 역시 꼭 점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상병리사는 진단에 필요한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잘못된 검사 결과는 잘못된 진단으로 이어지고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이 요구됩니다. 이 단계까지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환자들의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임상병리사는 병원뿐 아니라 생명과학연구소, 제약회사, 바이오 산업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한 직업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향상된 만큼 임상병리사의 질과 실력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훌륭한 의사 뒤에는 반드시 현명한 의료진이 함께하는데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진 않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자신들의 몫을 해나가는 진정한 1등 의료진, 임상병리사에 대한 탐구 생활을 마칩니다. 임상병리사 탐구생활 보고서.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과 등을 전공하고 임상병리사 국가면허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진로직업 탐구생활 오늘은 임상병리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 네, 일단 임상병리사 최근에 그 수요들이 많아졌죠. 네. 신장 확인, 암과 같은 주요 질병을 진단하는 사례가 지금 많이 있는데 일단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 따라서 임상병리사를 일하기 위해서는 3년제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국내외 국제면허가 있거든요. 네네. 국내 면허도 있고 국제면허인데 이 면허에 대한 부분을 취득해야 됩니다. 특히 임상병리사의 국가면허 시험 같은 경우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연 1회 그리고 이제 치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우리 학생들은 일단 공부에 대한 의학 지식에 대한 공부를 한 다음에 면허를 꼭 따서 예. 직업에 대한 종사를 할 수 있는 직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역시 진로에 대한 고민도 사전에 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제작진과 진로 전문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신 내용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해당 학생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뿐만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학생들도 오늘 진로 상담에 대한 것을 함께 시청을 하시면서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학생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고요. 네. 제 희망은 작가가 되고 싶은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경영도 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성적이 좀 문제가 돼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꿈도 다양하고 그리고 또 성적에 대한 고민도 많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 굉장히 좀 이 시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학생에 대한 자료를 좀 미리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하셨거든요. 조진표 선생님과 좀 먼저 인사 나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그 학생 같은 경우 작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시나리오 작가도 있고 소설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작가에 관심 있는 거예요? 소설 작가에 약간 네. 흥미가 있어요. 근데 그 소설 작가를 희망하는데 부모님과 충돌된다는 점은 뭐죠? 부모님은 공부를 해서
아버지 회사를 약간 경영하는 쪽을 약간 되게 추천을 하시는 편이라서 네. 약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고려해서 그러면 오늘 진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면 지금 예비 수험생이라고 저희가 부를 만큼 진학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앞서 우리 학생이 또 성적에 대한 고민도 좀 있다고 그랬거든요. 최은경 선생님 또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질문 좀 해주시죠. 네, 그 갈등도 많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꿈이 많고 또 그래서 또 부러운 친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2학년 2학기가 이제 됐으니까 또 중간고사도 앞두고 있을 텐데 그 대입에 있어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성적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성적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수시 지원을 할 때 어떤 전형에 적합한지도 사실 지금 고민이 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조금 이따 같이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자료를 통해서 두 선생님께서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먼저 조진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간단한 분석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기초 성향과 그다음에 과목 선호 같은 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외향적이고 좋아하는 분야에 집중력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단점으로는 역시 따라가는 거지만 좋아하는 분야만 선호하는 네. 성향이 있습니다. 예. 이런 성격이 이제 맘만 먹으면 잘하는데 맘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예. 타입인 거죠. 분야가 너무 작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본인도 이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내신은 약 4등급 정도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희망하는 그런 직업이나 이것은 작가, 회사 CEO 이런 거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성적은 지금 아주 높지는 않지만 본인이 이제 성격상 맘만 먹기만 하면 그 분야를 찾고 동기가 생기면 굉장히 잘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연대, 서강대, 동국대 이런 또 명문대학교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술, 수학에 대한 관심이 좀 특이한 상황이고요. 네. 우리 학생의 단과대별 상대적 선호도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좀 재미난 현상이 나왔습니다. 예. 어떤 현상이냐면 인문도 높고요, 법도 높고, 사범도 높고, 예술도 높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관성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좀 낮게 나왔어요, 굉장히. 그래서 일관성 지수가 낮은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양한데 관심이 많긴 한데 과연 저게 내 길인가에 대한 확신이 지금 현재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찾기만 하면 되는데 주변에 보이는 것 많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고 또 경영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집안의 이야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보니까 과목은 또 미술의 특기가 있어요. 그래도 계열 단과대별 선호들 보니까 지금 교육 계열이나 사범 계열 쪽에 더 높은데 일단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진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미술이 이제 선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미술 공부를 따로 한 적이 있습니까? 엄마가 미대를 나오셔서 초등학교 때랑 이때 어머니랑 이게 학교에서 개발활동이라는 게 있어서 그때 엄마가 학교로 와서 애들을 잠깐 가르치는 교사 역할도 잠깐 하셨거든요. 네. 그때 이렇게 좀 엄마한테 배우고 집에서도 따로 이렇게 배운 적이 있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제 점점 예술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를 가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학생의 그런 추가 분석을 위해서 직업 환경과 산업 선호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역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업 환경 분석을 해봤더니 해외형과 관료형이 좀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좀 충돌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가 나를 쫙 올감해 줬으면 좋은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현재 충돌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산업 선호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직업 산호도 분석을 해봤더니 역시 공공 쪽과 교육 쪽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으로 봐서 친구들하고 또 이제 사회성이 굉장히 또 좋은 친구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좋아하는 부분이나 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알겠는데 문제는 어떤 직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추천하는 직업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직업은 3개인데요. 네. 첫 번째가 광고 기획자, 그다음에 이제 출판 기획자, 네. 전문 기자 요 3가지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광고 기획자를 저희가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글쓰기, 그림 등 창작 분야에 대한 선호와 소질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바로 광고 기획을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작가의 어떤 희망까지 살려서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을 먼저 한 다음에 네. 총괄적인 어떤 광고 기획자로 발전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출판 기획을 우리가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검사를 했더니 교육에 대한 선호도 굉장히 예, 높고요. 글쓰기 활동 선호하고 독서 활동 선호하고 그렇죠. 그림 그리기 능력 모두를 고려했을 때 그것이 종합 형태로 나오는 게 출판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거기서 강점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리더십 기획 역량 개발을 위해서 대학 이외 대학 언론홍보 대학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네. 더 고도화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세 번째 전문 기자는 작가로까지의 언어 역량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으나 글쓰기를 좋아하므로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 기자 쪽을 네. 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럼 관심 분야는 뭐냐? 현재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문화와 교육 쪽이라고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관성을 봤을 때 광고 기획자라 네. 출판 기획자 그리고 이제 전문 기자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추천 직업군에서 좀 일을 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선택해야 될 전공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이 사실은 전공 불문의 직업들이긴 합니다. 네네. 본인의 역량으로 해서 갈 수 있는데 네. 현재 이제 본인의 선호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역시 이제 연관성이 높은 신문방송학과, 네. 그다음에 국어국문학과, 그다음에 3순위 정도로 한번 교육에 대해서 아하. 신경을 쓰고 있는 네. 교육학과 요것이 좀 적합해 보인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학생이 꿈은 많고 또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좀 갈등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주신 우리 학생의 기초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조금씩 좁혀지는 것 같거든요. 최윤경 선생님께서도 함께 보셨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네, 예, 지금 이제 고2 막바지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이고요. 그렇죠. 네네. 이제 저도 좀 마음이 바빠집니다. 왜냐면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무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이제 학생이 이제 실제로 지금 희망 지망 대학이 연대하고 서강대하고 동국대시잖아요. 예. 이제 목표를 가지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기가 참 어려워요, 대학에. 그래서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언수의 1등급이 되면 가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2개 3등급은 나와야 됩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네. 그리고 서강대도 2개 2등급은 나와야 되고 동국대는 또 1개 2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제가 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그 모의고사 성적이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지를 한번 가늠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을 아마 갖고 계실 텐데 네. 사실 수시 지원을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3학년에 6월하고 9월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왜냐하면 졸업생하고 재수생이 이제 시험 보는 그런 점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2 때보다 고3 때 성적이 좀 하향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전형이 학생부 내신으로 가는 전형이 있고, 네. 근데 이제 내신 전형으로만 간다기보다는 내신을 이제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있고 또 내신 따기가 어려운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들이 수능 최저 등급을 이제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신도 중요하지만 사실 수능 최저 등급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학생의 경우는 지금 내신이 그 학생부 100 전형으로 지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 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논술 전형은 어떤가? 네. 내 학생이 글쓰기를 좋아하고 한다고 하니까 네. 혹시 그 논술 전형에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 모의고사가 이제 2개 2등급 정도가 나와야만 논술 전형으로 붙을 수 있는데 네. 만약에 2개 2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 전형을 이제 지원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 그 중하위권 대학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그런 전형,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세고 논술을 아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만약에 학생이 그 내가 글쓰기를 잘하는 것과 논술을 잘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될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 예, 그 대학의 이제 희망대학을 한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그 논술 기출문제나 모범 답안이나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풀어보시는 게 굉장히 좋고 네. 만약에 내가 글은 잘 쓰지만 내가 논술 전형은 아닌 것 같다.
논술을 잘 못 쓰는 것 같다 그러면 적성고사 전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적성고사 전형에 있어서도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 이렇게 차이가 있겠죠. 수능 최저가 없으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또 적성고사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2개 3등급 정도를 맞출 수 있다면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적성고사 전형이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 적성은 아무래도 그 언어하고 수리 영역이 나오는데 수리 성적이 그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수학 성적에 만약에 잘 나온다면 네. 적성고사 전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전형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전형이 무엇인지를 좀 빨리 선택하시는 것이 네. 겨울방학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이제는 곧 예비 수험생이 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네. 적합한 전형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어떤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진학에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제 정시로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언어, 수학, 수리, 그다음에 외국어, 사탐 2과목을 점수를 다 골고루 다 잘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학생들은 대부분 뭐 4개 영역을 다 잘하는 학생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잘하는 영역이 있으면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수시는 모든 영역을 다 잘하는 거를 요구하지 않고 그 2개 정도는 잘하는 영역을 그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시보다는 수시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영역은 더 공략을 좀 잘하셔서 2개 3등급, 2개 2등급, 뭐 2개 1등급 이렇게 자꾸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가장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무엇인지 네. 그걸 전략적으로 이렇게 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조진표 선생님의 말씀까지 좀 종합해서 우리 학생의 성향을 생각을 해본다면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신의 직업을 어느 정도 좀 선택을 하고 그 직업에 맞는 학과 그리고 대학에 가기 위해서 마음을 먹으면 겨울방학 동안 좀 성적을 네.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 우리 선생님 두 분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어떤 전형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될지 감이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어떻게 여쭤봐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일단 직업적으로는 광고기획자나 출판기획자, 전문기자를 좀 선택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약간 홍보기획 쪽이라서 아, 네. 약간 광고기획 그런 거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좀 어렵네요. 우리 예. 학생이 지금 관심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아버님의 어떤 그 회사 경영에 네. 대한 부분이 연관성이 상당히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학생의 문제가 관건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이게 내신 성적에 대한 부분, 성적 관리가 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좀 해야 되지만 역시 이제 이런 직업적인 어떤 그 진로에 대한 부분이 설정이 돼 있다면 네. 활동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될지 우리 조진표 선생님 조언 좀.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 수험생이기 때문에 네. 학생이 이제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작가와 CEO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지만 네. 작가를 하고 CEO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CEO가 네. 한 다음에 또 작가로도 데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고민할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정해야 될 시점입니다. 음. 두 개가 다 통하는 거니까 네. 꿈이라는 건 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 지금 한 향후 1, 2년 안에 변하지 않을 지금 이 순간에 꿈을 정하는 게 좋고 네. 지금 학생이 꿈꾸는 것이 다 서로 순서만 바꿔서 다 이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지 마시고 딱 정하면 우리 학생의 스타일이 정하면 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훨씬 네. 더 집중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진표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한번 정해보죠, 우리. 네? 정해보지요. 어떤 걸 해야 될지. 지금 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정해보자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네. 조은 선생님과 함께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생의 진로, 진학에 대한 꿈의 지도를 한번 그려드릴 테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진표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학생 마음만 네. 먹으면 잘할 수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해놓고 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한테 아주 적합한 직업, 광고기획자, 출판기획자 그리고 전문기자를 추천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지 꿈의 지도 함께 보시죠. 고등학교 2학년인 이재민 학생은 글 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살리는 게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내신 성적과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해 학생부 반영이나 수능 최저에서 기준 미달이 없도록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수능 최저에 따라 논술 전형이나 적성고사를 선택할 수 있고 만약 입학사정관제를 고려한다면 전공 관련 활동, 봉사 등을 보강하고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를 해야 합니다. 추천학과는 신문방송학과, 국어국문학과, 교육 관련 학과로 광고 카피라이터나 언론홍보대학원에 진출하면 자신의 진로를 확실히 굳힐 수 있습니다. 추천 직업은 광고기획자, 출판기획자, 문화, 교육 쪽 전문기자를 추천합니다. 네, 고민이 많았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인데요. 우리 두 분 선생님 말씀을 듣고 좀 진로에 대한 고민 덜고 무언가를 좀 확실하게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도움이 됐습니까? 아, 네. 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꼼꼼하게 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확실하게 이제 좀 정하셔서 마음 먹고 공부 열심히 해보죠, 우리.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자, 우리 학생과 함께 오늘 진로 상담, 2명을 위한 학생 상담을 마주 맞춰봤는데요. 이렇게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1순위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뭘지 조진표 선생님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진로에서 가장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역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입니다.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어느 것에 관심이 더 가는지 네. 이것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역량을 했을 때 내가 제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항상 좋아하는 것에서 분야, 잘하는 것에서 직무 이 생각을 갖고 매트릭스 형태로 접근을 사고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항상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가 이걸 자꾸 생각하는 연습들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진로를 찾는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을 좀 해보라는 말씀 오늘 끝으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꿈을 찾아가는 진로 진학 상담 소중한 조언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조진표 선생님, 최은경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송을 보면서 나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고 저렇게 나의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꿈의 지도를 좀 그려보고 싶다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게시판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들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은 또 금요일 공부 비법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로 수능 D-Day 두 자릿수 중에 앞자리가 4로 내려왔습니다. 딱 49일 남은 날인데요. 자, 기말고사와 막판 수능 성적을 올리기에 온 신경을 다 쏟고 있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내일은 수능 대비 영역별 공부법, 외국어 영역을 주제로 공부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비와 파워 모두 놓치지 않았다. 진정한 프레스티지란 이런 것. 비교할수록 토요타 캠리. Next. 걷고 싶은 길이 방송됩니다. TBS. 시민의 방송 TBS TV가 가을 개편을 선보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전문 생활정보 뉴스. 수도권의 생생한 이슈 현장과 다양하고 알찬 생활 문화 정보를 하루 12시간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2012 가을 신규 프로그램. 색다른 토론 프로그램 설전. 핫 이슈 끝장 토론 프로그램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새로운 토론 문화를 기대해주세요. 토요일 오후 2시 수도권의 한 주간 이슈를 정리하는 종합 매거진 프로그램 생방송 위클리 수도권 프라임. TBS 공모전 시민응원 프로젝트 희망 광고를 만들어드립니다의 당선자 사연을 드디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의 희망 만들기 TBS 시민응원 프로젝트 함께 꾸는 꿈. 제8대 서울특별시의원 114인의 의정활동과 일상생활을 조명하는 휴먼 다큐멘터리 내가 뽑은 사람들 114인. TBS TV에서만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서울 수도권의 스포츠 소식을 한 곳에 데일리 생방송 프로그램 TBS 스포츠 현장. 2013학년도 입시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하세요. 2012년 가을 새롭게 달라진 TBS TV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 라디오의 2012 가을 개편. 알찬 내용으로 만나는 TBS FM. 2012년 대선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열린 아침 송정혜입니다. 역윤동의 오늘. 우리 이웃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꼭 필요한 생활 밀착형 정보를 전합니다. 오지의 좋은 사람들, 4시를 잡아라. 상쾌한 토요일 주말 나들이를 위한 필수 프로그램.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교통정보를 제공합니다. 생방송 토요 매거진. 새롭게 찾아가는 TBS EFM. 매일 아침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브라이언의 재치와 입담을 만날 수 있는 영화음악 프로그램 The Drive-In. 최신 시사정보 프로그램 디스모닝에서는 알렉스 젠슨이 균형 있는 시사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국내 유일의 인디음악 프로그램 인디 애프터눈. 유앤미블루 이승열의 진행으로 주말을 책임집니다. 2012 가을 시민의 방송 TBS 라디오와 함께하세요. 제 이름은 송단영입니다.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다윤이랑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종우 씨와 은미 씨에겐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쁜 얼굴의 두 딸은 이들 두 부부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입니다. 그냥 아기를 보자마자 이렇게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내가 낳고 안 낳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됐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아들이 있는 이들이 처음 입양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큰딸을 입양하면서 얻은 행복에 막내도 입양할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아이가 받을 상처나 이런 거에 관해서 많이 걱정하셔서 좀 숨기고 싶어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 상처는 아이가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되는 몫인 것 같아요. 저희 딸은 잠깐 좀 슬퍼하는 그 시기는 있었지만 잘 극복해서 지금은 이제 저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고 낳아준 엄마도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이 되는 방법이 좀 다를 뿐 그냥 가족이 되는 것, 그게 입양인 것 같아요.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족이란 울타리가 되어주는 일. 입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과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심재희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살펴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 정보.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종로에는 서울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 5월에 문을 연 서울역사박물관은 7,400여 제곱미터터의 총 면적 2만 13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는데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어 올해는 7월 말 이미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가장 많은 수의 관람객이 입장한다는 5월 5일 어린이날로 이날 하루에만 13,000여 명이 서울역사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박물관의 유물 기증과 구입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이루어지는데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 유물에 이르기까지 총 12만 점에 달하는 유물이 소장돼 있습니다. 주로 서울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인기인데요. 3층 상설 전시실에서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서울 시민들의 변화된 삶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서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만나보세요. 보시는 종지기 업을 대를 이어서 제가 지금 5대째 종지기예요. 대를 이어서 지금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165년째입니다. 자부심을 일감하고요. 이 보신각종은 저에게서는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평생 몸을 바쳐서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짜장면. 보낼까? 응? 궁금하시오? 벌써 왔네? 어머, 불이야! 이렇게 빨리? 새 주소로 알려주셨군요. 길 찾기는 쉬워지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주민등록증, 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도 이제 새 주소가 내 주소입니다. 2011년 7월 29일부터 새 주소가 법정 주소가 됩니다. 우리 김치 떨어졌어. 위자야! 아이고. 아 뭐야? 12월 31일 날 종료한다며? No! 아날로그 방송 종료 지역마다 달라. 전국 동시 종료라면서요? 지역별 순차 종료일 모두 달라. 우리 지역은 종료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럼 잘 봐. 정부 지원 빨리 신청해야겠구나. TV 화면 자막 보이면 신청해. 콜센터 124 지금 바로 신청해. 야!
다리가 진짜. 당신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우리말을 쓰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TBS